일명 뚜껑이라고 부르죠. 이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거기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정비구역조차 지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 안녕하세요.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 전문 김예린 변호사입니다. 구린이 여러분께서는 뭐 청약에 관심 많이 갖고 계시겠죠? 그런데 이제 요즘에 아무래도 청약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다른 쪽에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도 좀 관심을 요즘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투자에 관해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과거에는 아무래도 재개발이 공공성이 강하다 보니까 재건축보다 재개발 규제가 더 강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아파트 투자 수요가 너무 몰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게 되면서 이제 반대로 재개발 투자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재개발 구역의 프리미엄 같은 것들이 2배, 3배, 1년 사이에 급등했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노량진, 최근에 이제 프리미엄이 거의 6억, 7억 정도 된다고 해요. 기생충 영화 보셨으면 다들 보셨을 거예요. 거기 돼지 슈퍼라고 있죠. 그 구역이 바로 아현 1구역인데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정비구역조차 지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서 최근에 뭐 1억에서 1억 5천 프리미엄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들, 사실 서울에는 뭐 상계의 뉴타운이라던가 뭐 장이 구역이라던가 뭐 신림 뉴타운 뭐 이런 곳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곳들도 최근에 뭐 1억 2억 정도 좀 오른 것 같더라고요. 프리미엄이. 그래도 아직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들이고요. 그리고 주변 지역으로 보면 뭐 광명이라든지 성남 이런 곳들에 투자 수요가 많이 몰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투자하실 때 주의할 점을 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재개발 재건축의 개념은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다를까라는 거 설명을 좀 드리면, 재개발 재건축 모두 이제 낡은 집을 새로 새 아파트로 짓는다라는 점에서는 공통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사업이 엄연히 다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개발이 재건축보다 좀 더 공공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도로 같은 정비 기반 시설도 잘 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요. 재건축은 도로나 뭐 이런 정비 기반 시설은 잘 되어 있는데 집이 너무 낡아서 새로 짓고 싶다 이런 곳에서 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재건축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뭐 낡은 단독주택이 몰려 있는 곳 이런 곳은 뭐 재개발 사업으로 진행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은 도대체 누가 받는 것일까 궁금하시잖아요. 보통 원칙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 구역 내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분양 자격이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기 때문에 꼭 반드시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 구역 안에 토지나 뭐 주택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는 분은 이제 입주권을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둘 다를 가지고 있어야 분양 자격이 됩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이제 한 세대가 그 구역 안에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나는 여러 개의 입주권을 받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원칙은 세대당 하나의 입주권만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하나의 입주권을 받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뭐 현금으로 받는 구조가 됩니다. 아무래도 입주권에 투자하시는 거기 때문에 가장 궁금하신 거는 내가 입주권을 받을 수 있나 없나 일 거예요. 이제 보통 이제 그냥 사업구역 내에 주택이나 뭐 토지를 매수하면 내 입주권을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분양 자격이 굉장히 까다롭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분양 신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조합원 뭐 입주권 전매가 가능한 기간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되는데요. 재개발은 상당히 까다롭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개발 투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3가지 정도 제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다가구 주택이고요. 두 번째는 다세대 주택,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무허가 건물 투자입니다. 다가구랑 다세대 모두 이제 여러 세대가 가구를 나눠 살고 있죠. 그렇긴 한데 이제 다가구는 원칙적으로 단독주택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다세대는 세대별로 다 소유권을 갖고 있는 주택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세대에 하나 입주권만 받을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에 포함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하나 입주권만 나와요. 그런데 억울하실 수가 있겠죠. 형태는 다세대랑 유사하잖아요. 가구별로 다 나눠서 독립된 공간에서 거주하고 있고 매매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등기가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뭐 여러 명의 거주자가 있지만 하나 입주권만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좀 억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뭐 가구별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이제 시도조례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1997년 뭐 1월 15일 이전에 지어져서 가구별로 지분 등기나 뭐 구분 등기 같은 것들을 이미 한 경우에는 이제 건축 허가를 받은 가구수가 있어요. 그 가구수만큼 입주권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건축 허가받은 가구수는 어떻게 확인하시냐? 건축물 대장을 떼어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건축허가 받은 가구수대로 입주권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살고 있는 가구수는 뭐 4가구인데 건축허가를 받은 가구수는 3가구다.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4가구가 3개의 입주권을 또 공유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매매 전에 이런 부분도 또 명확하게 한번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그 건축 허가받은 가구 수가 실제로 이제 살고 있는 가구 수랑 일치하는지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세대 주택은 이제 세대별로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뭐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다세대 주택 매매하실 때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분 쪼개기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